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보다 완성도 높은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지난 토론회에 이어 도민과 풍력 전문가 그리고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이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일단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는 국민의례 그리고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 발표 그리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개선안 발표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을 가나다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보민 풍력자원공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윤성 제주도 미래성장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가람 KBS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덕환 사단법인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아줄 제주에너지공사 양성준 청정에너지사업개발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풍력 개선안 주제 발표를 해주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의 바람을 정의롭고 나누고 상생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섬이 불편함이 없는 분들께서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양성준 제주에너지공사 청정에너지사업개발부장님께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제주에너지공사 청정에너지개발사업부 양성준 부장입니다. 네, 그럼 간략히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배경, 공공주도 투자 활성화 계획, 공공주도 1.0 버전, 공공주도 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공공주도 투자 활성화 계획의 성과 및 한계점,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근거하여 CFI 실현을 위한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공공관리 주체로서 풍력자원 개발을 통한 도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제주에너지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을 통하여 도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 공공주도 1.0 버전이 나오게 된 배경인 CFI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CFI 정책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CFI 정책은 청정, 안정, 성장을 핵심 가치로 전력 수요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도입, 친환경 전기차 37.7만 대 보급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풍력과 관련해서는 육상풍력 450메가, 해상풍력 1898메가를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주도 투자 활성화 계획 공공주도 1.0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CFI 2030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9월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0 버전의 주요 목적은 난개발 방지와 경관훼손 최소화, 주민 수용성 증진 및 이익 공유 실현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하여 육상풍력 151메가와트, 해상풍력 702메가와트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업 시행 예정자로서 지난 2015년 후보지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1.0 버전에서 공사가 사업 예정자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 규모 105메가와트급, 추정 사업비 약 5,900억 원으로 2016년 1월 후보지에 선정, 2018년 2월에 지구 지정을 득하였고 현재 2023년 상반기 사업자 공모 추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정 행원 해상풍력 조성 사업입니다. 약 100메가와트급 규모의 해상풍력으로 2016년 지구지정 후보지에는 선정되었으나 현재 양 마을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르마 풍력 육상풍력 사업입니다. 약 21메가와트 사업 규모로 2021년 지구지정 완료 후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북풍력발전지구 확장 사업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2015년 30메가와트 규모의 동북 북청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공사는 기존 단지에 16.8메가와트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마을 총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후 현재 공사체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주도 1.0 버전 아래에서 풍력 사업을 추진에 따른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성과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로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선제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마을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립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와 마을 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만 수시 협의는 약 421회, 실무 협의회 및 설명회는 약 37회 정도를 열어 마을 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최신 풍력 동향 주관지를 제작 배포하여 마을 여러분들이 풍력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분들과 법정 분쟁과 행정 소송이 전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지구지정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운영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사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청정 제주의 훼손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풍력 개발 사업 이익을 도민과 공유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기금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 현재까지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기금 중 약 28%를 공사에서 납부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사는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2022년만 기준으로 6,400만 원 정도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도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주도 1.0 버전에서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주한 한계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월동무가 얼어버리는 등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작년 여름에는 51일 동안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유난히도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22일이나 비가 안 오는 가뭄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해질수록 난방, 냉방으로 전력 수요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화석 연료를 줄여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 시점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난 7년간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을 위해 공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자본금과 인력 등 조직적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출자 한도는 자본금의 약 10% 수준으로 동시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60명의 공사 정원 현황상 6해상풍력 개발사업 담당 직원 총 4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정원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사례들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듯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육상풍력에 비해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 공사는 행정적, 기술적인 성숙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도민 공유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7년간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주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한계점을 보완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주도 2.0 버전과 함께 성숙한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성준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강령심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 에너지산업과장 강현심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 개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을 개선하게 된 배경과 당초 정책 개선안과 추진 전략, 그간 본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되었던 주요 의견과 반영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 배출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또 다른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도는 2015년부터 제주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킴은 물론 도민 이익 공유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공사의 자본금과 인력 등 조직적인 한계로 인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인 1895메가와트 대비 달성률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추진 중인 공공주도 정책의 장점인 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 신뢰 확보 및 환경 훼손 최소화 등 공공성은 강화하면서도 개발 이익은 도민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주에너지공사를 기존 사업시행 예정자에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위를 강화하고
풍력자원 개발 지표를 도입해서 공공성 사전 검토 절차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공공성이 담보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풍력 개발 후보 지위를 부여하여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서 개발 이익이 확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풍력 발전기 설치로 인해 경관이나 소음 피해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기준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운영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를 거쳐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에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면 사업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금품 수수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 난립, 에너지 공사의 역량 우려, 행정 절차 강화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풍력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입지를 사전에 공공에서 정하고 사업 시작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에너지 공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그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풍력은 마을 이익 구조 및 운영 이후 철거 등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에너지 공사의 사전 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는 유지하고, 신청 서류 방식은 마을이 에너지 공사가 아닌 도에 직접 제출하고 공사에서 검토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잠시 준비를 하고 우리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 위에 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우리 그 좌장을 맡아주시는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님이 주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예,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또 어디에서 오셨는지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감이 들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발표하신 두 분 빼고 우리 에너지공사의 양승준 과장님 발표하셨고, 또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 강영신 과장님 발표하셨으니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이제 우리 CFI 과장님 하시다가 이제 미래성장 과장님으로 자리옮기신 고윤선 과장님, 오늘 뭐 초안을 잡으신 분이니까 도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님,
그리고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 이정필 소장님. 예.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외협력팀장님. 예. 그리고 KBS 김가람 기자님. 그리고 제주대학교 풍력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셨었고요. 풍력공학부의 김범석 교수님. 지금 풍력자원공유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SK D&D의 그 가시리 풍력발전소 소장님이신 강보민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누구나 다 주장하고픈 것이 우리 제주도의 소중한 공공자원으로 이미 선언은 되어 있죠. 풍력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탄소 혁명을 달성하고 또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은 다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 물론 우리 방청하시는 청중들도 그러한 마음일 것이라고 여기고요. 지금 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자신이 이 풍력과 관련된 업무 또 그 관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하신 분들은 생략하고요. 제 오른쪽부터 5분씩 발표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국장님 너무 좀 이르신 것 같고 좀 중간선도에 제일 우리 끝에 계신 분이 제가 안 보여서요. 최덕환 팀장님이 우리 풍력산업협회에서 오셨습니다.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력산업협회 최덕환 대협력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그 행사를 보니까 뭐 공공과 정 이 상생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행사 제목이 정의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요즘에 뭐 공정에 대한 이슈들이 아니면 단어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직장에서 이 안을 보면 계획 입지와 그다음에 공모, 컨소시엄 구성, 그다음에 이제 지구 지정,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순으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 1차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하고는 굉장히 이제 확연히 바뀐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약간은 좀 당황을 했다고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모와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심판과 선수가 병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 공모는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 적합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지구를 지정하는 걸 뜻할 텐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겠죠. 근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거는 이득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일이 됩니다. 이 두 개가 병행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반드시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제 환경, 그다음에 이익인데 뭐 이런 이제 가치들을 우리가 만약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 시장에서 이제 관리기관이 하고 이제 사업자의 이제 그 위아래가 명백한 이 같은 구조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기관이 전체 이제 구도를 짜면서 권한은 막강한데 사실은 컨소시엄에 들어가면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조금은 이제 약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의 단락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역할은 맡았는데 이 금전이나 물적 책임은 약간은 축소가 되는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역할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업자의 유인에서는 조금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같은 이제 사업에서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에 관리기관에서는 이제
뭐 자금을 충분히 투입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공공투자와 더불어서 사업 상태를 앞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예측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컨소시엄을 뒷단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관 책임자가 첫 번째로는 이 사업 상태를 앞단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예측이 만약 실패했을 경우 뒷단에서는 이제 그 컨소시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조가 잘못되면 어떤 배임의 여부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컨소시엄에서는 이제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데 관리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수익률을 지켜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말씀드리자는 건 심판하고 선수 역할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공모하고 컨소시엄의 관계는 확실히 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아울러 이것이 공정과 공공, 이제 정당한 이익분배를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 기관으로서 면모를 키우는 게 훨씬 지금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과 이제 자금으로 이제 따지면 지금 관리기관의 역할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과 공공, 난립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관리기관은 어떤 그 관리기관의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득을 분배할 수 있는가라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게 사실은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제도에 좀 더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게 대장동에 빗대어 보면 그냥 뭐 무조건 여기는 관의 힘으로 개발 사업을 허가받아서 개발만 하면 마치 노다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대형 프로젝트인 풍력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노다지는 아니다라는 점, 또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관이 과연 얼마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뭐 에너지공사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책임지느냐는 우리 도와 또 에너지공사가 좀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수정안으로 나오면서 컨소시엄 구성에 관리기관과 사업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기 구체적으로는 방안이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그 최덕한 팀장님이 말씀하신 점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뭐 가부 반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떠나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정필입니다. 한 5분 정도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차 공개 토론이 끝나고 2차 공개 토론이 열려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공개 토론의 자리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그치게 되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회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2차 공개 토론회가 다시 열려서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우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총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버전 1에서 버전 2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어떤 극복해야 할 한계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풍력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좀 폭넓은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핵심 주제인 이게 수정안들이죠. 어떻게 보면 1차 수정안이 있었고 1월달에 나온 게 1차 수정안, 오늘 2월달에 나온 것들이 2차 수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 현행 방식까지 같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들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두 가지로, 왜냐하면 첫 번째 1월달에 나온 1차 수정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 있었기 때문에 2차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1차 수정안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제기됐던 쟁점들을 잘 주워 담았는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측면을 볼 때
저는 이번 것들이 2차 수정안이라 불릴 수 있는 이것들이 오히려 더 옥상호를 만들어서 더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고 사업자 입장에 매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현행 제도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력발전 계획 입지라는 제도 기초 보면 좀 합리적인 보편적으로 적용한 것들이 1단계가 입지 발굴과 그다음 지구 지정입니다. 2단계가 사업자 공모, 3단계가 개발 사업, 개발 행위 허가라든지 발전 사업 등등의 절차, 구체적인 어떤 사업화 단계로 거치는 건데, 지금 보면 입지 발굴 이후에 사업자 컨소시엄 맺는 것들이 과정들이 물론 사전 검토 단계라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유지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복잡한 체계, 그래서 지구 지정이 나중에 가고 마지막에 정기사업 허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안보다 더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럴 바에는 원래 취지대로 계획입지한 취지를 살린다고 한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한 작업들이 더 가ram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비판, 비난, 다른 대안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도청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음식이 좋은 것만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재료를 넣는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진 않습니다. 잘못 만들게 되면 어떻게 뭐랄까요? 잡탕이랄까요? 먹기 힘들거나 이게 무슨 맛을 우려하는 건지 파악이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를 먼저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 제가 볼 때 총론적으로는 오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인 풍력 발전에서 계획 입지 이 측면을 볼 때는 원상복귀시키고 이걸 가지고 권한 작업들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거 아닐까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현행과 비교해야 되고 또 1차 안보다 절차가 좀 추가됐죠. 앞쪽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지연되고 복잡해진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가 풍력을 개발한 지가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경험을 우리가 가졌다고 볼 수도 있죠. 도가 직접 하다가 이제 에너지공사도 출범했고 또 발전 공기업들이 지금 탐나라든지 또 한림 해상 풍력단지를 지었고 육상은 이미 그 전부터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과거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위기는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잡성을 유지할 것으로도 이제 걱정은 됩니다만, 우리가 오늘 도의 발표 또 자료들을 보시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입지를 할 때 사업자가 지구지정 공모를 할 때 사업자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죠.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곳이죠. 또 어떤 거는 그것은 이제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어 왔고요. 물론 육상 같은 경우는 그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주민 동의도 쉬웠고 해서 잘 된 편이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이 도에서는 지금 이러한 어떤 과정을 다 표준화하겠다, 보상에 대해서도 일관화하겠다, 또 주민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 여러 가지 많은 보완책을 만들면서 저는 가능성을 지금 높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신설된 절차도 그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행해보기도 전에 지구지정 절차에서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아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이런 또 지난번 1차 공청회에서 나온 안들을 반영해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정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공공적 자원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아까 에너지공사의 발표대로 그런 절차를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그 장단점들을
사업자와 사업 참가자와 또 관리기관이 역할 분담, 또 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가져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절차의 복잡에 대한 우려, 또 지금 현행과 비교해야 된다는 점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자님 좀 더 다음에 좀 듣겠습니다. 먼저 김범석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1차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 입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획 입지라는 게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주도의 어떤 폭력 인허가 체계는 계획 입지 방식이 아니고요. 단일 입지, 단일 인허가 방식입니다. 이 계획 입지라는 건 단일 입지가 뭐 5개, 10개를 묶어서 실제 개발 가능한 큰 영역을 이야기하는 걸 계획 입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계획 입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텐데 실제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성도 계획 입지를 통해서 무분별한 사업 난립을 막고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인허가 속도가 너무 느려서 폭력 사업 개발이 지연되어 왔던 문제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인허가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 원스톱샵 법안이라는 그런 가칭 그런 법안들을 지금 발의해서 확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제주도가 논의하고 있는 이 계획 입지 방향과 그 다음에 원스톱샵이라는 부분, 원스톱샵이라는 부분은 제주도가 이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 지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주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다, 선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획 입지만 잘 받아들이면 실제 뭐 유럽 모델과 동등한 수준의 어떤 풍력 사업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차 토론회 이후에 그래서 수정된 계획안의 핵심이 풍력자원 개발 입지 발굴이라는 절차가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 사전 검토 단계에서 풍력자원 개발 컨소시엄 구성 이 부분이 또 추가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사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민간이 직접 입지를 발굴하면 무분별한 사업이 난립 가능성이 크다, 주민 갈등을 유발한다. 이 부분은 풍력자원 개발 입지 발굴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기관으로 우리 제주에너지공사가 제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용어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풍력자원 개발 입지 발굴이 아니고 풍력자원 계획 입지 발굴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풍력자원 개발 컨소시엄 구성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에서 우리 관리기관의 어떤 기능과 범위, 그 역할을 좀 분명하게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우리 관리기관의 역할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모든 사업자가 관리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 개발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미인지 이게 지금 배포된 자료 그리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컨소시엄이라는 그 의미가 좀 효율적인 지원에 좀 무게를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리 관리기관이 선택적으로 사업 개발이나 투자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기관이 봤을 때 도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위험 부담이 낮은 사업이라면 사업자하고 잘 협상을 해서 우리 관리기관이 거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도민사회에 배분하는 이런 어떤 사업 참여 기회도 분명히 부여돼야 되는데 하지만 이 의미가 모든 사업에 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시장에 전달이 된다면 이 부분은 규제 강화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관리기관의 의무 참여 문제, 지금 그 풍력자원 개발 컨소시엄 구성에 관리기관 플러스 민간 사업자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은 퀘스천을 다는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 개발 입지 발굴이냐 계획 입지 발굴이냐 이거는 이제 정부와 또 우리가 통칭적으로 쓰는 용어로 맞추는 것이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 도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도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개발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요. 어쨌든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절차와 방법 어떤 실제로 허가에서 사용하는 이 절차를 정의하는 거니까 뭐 주석을 달더라도 그냥 뭐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난번 1차안과 달라진 이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관리기관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도가 에너지공사가 다 주도하고 제안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풍력 지구 지정을 하는 절차 지금 과거나 또 지금 이 현재 아니나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에너지공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죠. 에너지공사는 말 그대로 전체 도의 계획, 우리가 에너지 계획이라든가 또는 뭐 전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풍력 자원들이 어디에 개발되어야 하는 큰 그림이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세부 지구 지정, 지구 내에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자원에 대한 풍속 자원이라든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에너지공사가 그걸 전부 하는 것보다는 여기 그림으로 보면 사업자 평가라는 걸 보면 누군가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지 적정성,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는 에너지공사가 가장 유리한 점임에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민간 사업자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보면 절차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에 에너지공사가 반드시 껴야 되느냐? 반드시 끼는 것은 지분 참여로만 뭐 일정 부분 이하로 또는 일정 부분을 할 것인가? 또는 제가 보기에 이제 아까 우리 지금 에너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이제 자본이 없다는 거, 자본이 또 10% 이내 출자하지만 그 기본 자본 자체도 또 적고 자본이 적다는 문제, 또 그리고 인력적 한계 문제,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에너지공사가 이걸 확보할 때까지 모든 풍력 사업들은 대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과도기적으로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와 도민들이 또 우리 에너지공사가 이 모든 풍력 사업은 우리가 반드시 의무 컨소시엄 기관으로 반드시 일정 지분을 포함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도기적으로 과거에 지금 한림해상이라든가 탐라해상이 기존 추진되던 사업자들이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지역마다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자들과 에너지공사의 어떤 역할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우리가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가 전부 해야 되는 것이냐, 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있고 에너지공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고풍력을 에너지공사가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듯이 다른 풍력 단지들에 대해서는 뭐 지분을 가져갈 것이냐, 그냥 공공주도의 역할을 기능을 줄 것이냐,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김정도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국장님 발표 듣겠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토론 기회를 주시면 아니면 한 번 먹으시나요? 예, 한 번 먹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충분히 예. 일단은
이게 자꾸 오해를 사는 그런 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방식 자체가 지금 수정안이나 예전에 나왔던 그 2.0 계획 말고 1.0 계획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시장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지분이 문제다. 지분 조정하면 되죠. 에너지공사 지분 뭐 투자를 여러 개 안 된다고 좋게 가면 됩니다. 그거 굳이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조례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게 마치 이게 무슨 에너지공사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에너지공사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왜곡이에요, 왜곡. 에너지공사 독점하는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민간 사업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단에 사업자가 참여하냐,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받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참여하냐, 지구 지정이 끝난 다음에 사업자가 참여하냐 이 차이예요 지금 계획이. 수정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정안은 더 좀 충격적인 게 너무 번잡해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복잡한 계획이 어딨나 싶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계획입지 발굴 지금도 합니다. 왜냐면 지구 지정 후보자에 공모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상의 계획입지 발굴이죠. 근데 그거 원래 있는 건데 약간 뭐 말을 예쁘게 집어넣었거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미 하는 거고 그 이해 단계에서 이제 예비 사업자 공모를 받은 다음에 그거 검토해가지고 쭉쭉쭉 진행하다가 지구 지정 단계에 들어가면 또 이제 풍력 발전 심의를 받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계획입지 발굴할 때 뭘 보겠습니까? 환경성, 주요 사업성, 주민 수용성, 그죠? 그다음 사업자 공모할 때 뭘 보겠습니까? 환경성, 주민 수용성, 사업성. 그다음 나중에 심의받을 때 뭘 보겠습니까? 사업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세 번이나 이걸 뭘 판단을 합니까? 이거 무슨 사업 잡고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건 사업성으로도 말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지난한 절차 진행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공성도 확보하고 공익성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절차를 조금 더 원활히 진행하려고 지금 현행 1.0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 제도보다 더 뒤떨어진 공익성이 더 낮다고도 할 수도 없고 공공성이 더 낮다고도 할 수 없으며 사업성도 더 낮다고도 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이 지금 수정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걸 갖고 지금 어쨌든 사업자도 되게 아까 이제 사업자 측에도 얘기했지만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한 절차를 진행을 하라고?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사업성을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이 나왔다는데 사업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는 절차적 진행을 더 늦추는 어떤 형태의 이런 복잡한 계획을 가져간다고? 아니 사업자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뒷단에 있는 사업자가 왜 앞단으로 들어가느냐. 뭐 앞선에 나오는 얘기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지난 토론회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어쨌든 간에 계획이 필요하다. 둘, 사업 속도는 민간이 하든 공사가 하든 비슷했다. 그거 확인한 거예요. 그럼 사업 속도가 민간 사업자가 앞단으로 간다고 해서 빨라진다 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평가 있습니까? 분석 있습니까? 용역 있습니까? 연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확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지 도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 없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어요. 더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지구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에서 동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리스크를 누가 떠안느냐? 사업자가 떠안기를 당연히. 그러면 그 리스크 때문에 공모 절차할 때 사업자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앞단에서 하면? 안 들어오죠. 겁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확실성이 이렇게 뚜렷한데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냥 사업성만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는 사업성 보고 이 사업하면 우리가 잘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지? 당연히 도나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17.5% 이익의 17.5%를 기부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기부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되려면. 사업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업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구 지정 이후에 있는 거예요. 지구 지정 앞단에 있는 게 아니라 앞단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참여가 제한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당연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 기존 제도보다도 후퇴되어 있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단에 사업자를 넣었을 때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기존에서 이미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존에 사업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그냥 특정 사업자에게 어쨌든 유리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지금. 물론 어떤 특정 사업자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추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뭐가 더 좋아진 사업성인가,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뭐가 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더 확대할 수 있나, 그것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말 선의의 배분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계획 자체가. 예, 국장님 이제 다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절차가 신설된 부분이 늘어나서 더 복잡하게 자꾸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요. 또 사업자 지구 지정이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저는 오히려 더 없어졌다고 저는 여기는데 어쨌든 예. 과장님 이상하게 평가를 안 해주세요. 아 예. 제가 평가 그게 아니라 자 제가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 잠깐만요. 예. 과장은 토론자들 먼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평가를 예.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겠습니다. 맞아야 성격이. 예 아니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국장님한테. 자 예 알겠습니다. 저 자장으로서 교통정리만 하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예 그러면 우리 예 강심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앞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김정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이게 아까 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여러 말씀을 들으셨지만 사전 검토한 게 신설된 규정은 있지만 이게 하나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 불확실성이 좀 낮춰졌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공사에서 그 입지를 지구 지정을 할 때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그 입지에 들어가는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컨소시엄을 먼저 구성하면 이 협상력이 오히려 높아질 거 아닌가.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덕환 패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공모하고 컨소시엄을 이제 같이 가면 플레이어하고 레프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공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사의 기능이 제주도의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풍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사라는 그 특성이 개발을 해서 이익을 내고 발생한 이익을 다시 도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참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공공정 관리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번에 개선안을 하게 됐고요. 이정필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복잡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올라간다,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 후퇴라기보다는 어쨌든 공공주도 1.0에서의 그
모든 내용들이 녹아져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지 발굴, 그 지구 지정하면서 그 에너지공사에서 쭉 그 지구 지정을 하고 주민 수용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 수용성이나 여러 가지 그 입지 타당성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자의 재정력, 기술력, 사업 이행 능력 이런 각 5개 그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20개 항목으로 사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신청한 공모에서 들어온 사업자가 과연 정말 풍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정하게 풍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에너지공사에서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공정성 문제라든가 개발 난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 예, 이어서 우리 고윤성 전 과장님 좀 더 붙여주십시오. 예. 이제 그런 좋은 말씀들 계속 들으면서 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7년 동안의 에너지 공사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도민분들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되게 늦어졌지만 지난 1차 토론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지적이 있으셨고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이제 저도 이런 것들을 함께 봤을 때 에너지 공사의 가장 큰 성과는 국내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면서 지난 기간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밟은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아닐까, 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지점도 있는데요. 그런 이 공공의 가치를 유일하게 걸어본 공공의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기관이었다고 생각이 들여집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여건들을 보면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강조되면서 풍력, 특히 해상 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지난 7년 전과 비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 그리고 도내에서조차도 여러 이제 풍력 개발에 대한 수요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저희 행정은 느끼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은 관리의 기능을 강화하지면 안 될 거라는 저희로 하여금의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된 지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도민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했었던 기간이었던 반면 지난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풍력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그거를 또 어떤 방식으로 나누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지점에서의 충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탄소 중립 실천과 공공의 가치에서의 중립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가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배경이고, 저희가 이런 안을 내놓은 데 있어서는 그런 관리에 대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했다는 점.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김가람 기자님께서 지난 1차 토론 때 이제 제주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을 넓혀야 된다. 이지 같은 곳까지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지난 한 달 전이었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또 다른 경각심을 주었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 다음 수순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될 텐데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공공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공공주도가 뭐냐. 우리는 공공주도라는 말을 지난 기간 굉장히 잘 써왔는데요. 에너지공사가 절차를 밟으면은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그동안에 저희 도민사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공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에너지공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동안 훌륭한 길을 걸어왔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의 기능과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신속성 또한 확보하면서 좋은 발전 모델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놨던 해답은 공사가 걸었던 그 7년의 경험, 그 훌륭한 길을 남이 그 길을 걷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적 관리기관이라는 역할을 부여했던 것이고요. 2.0의 요체는 결국 공사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을 어떻게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었던 이 길을 너희가 걸어라 라는 것이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정안이 그 길을 과연 걷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관리의 기능과 신속성 또 확보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질문이 되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정안이 처음에 비해서 관리기관이 밖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컨소시엄 안으로까지 가는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에 있어서의 속도의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다 이제 어떤 인허가의 협의나 이런 단계에서 봤을 때에 여기에 주인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패널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주도는 이미 원스톱샵의 개념을 행정이 전체 인허가 의제를 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인 의식을 갖고 신속성 또한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했을 때. 하지만 이 절차도들의 과정에서 보는 본질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찬성하시느냐. 사업성 얘기는 행정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야 이제 아니면 안 할 테니까요. 환경이 최소화되느냐, 그리고 되었을 때 거기에서의 나오는 이익을 함께 정의롭게 분배하고 있느냐. 행정에서는 이런 지점들만 잘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느 지점에서 확인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의 얘기가 시작될 때부터 절차 중간에 허가 나가서 운영될 때 언젠가 끝나서 이게 완료될 때까지 이거는 항상 관리를 하고 관리기관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를 이번 2.0에서는 부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저희는 작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위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약속일 것이고 절차가 이행되면서 뭔가 투입되면서 이제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자세한 결과가 나올 때는 보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게 될 것이고 구축되고 운영될 때는 실제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어쨌든 사업자에 대한 우려가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이 강화하는 쪽으로는 수정안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요. 그런 지점에서 또 이쪽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도의 환경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가 또 행정에서는 더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사업성입니다만 그런 지점에서의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보다 행정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는 그쪽 지점에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김가람 기자님도 발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번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송구하고요. 조금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보고 얘기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론에서 이제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에 이제 난개발이나 주민 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우려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선안을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 전력 개통이나 입지 환경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입지를 발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거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사업자 공모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자를 공모하는 건 찬성하는데 이 공모의 시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이제 풍력심의위원회에 심의하고 도의의 동의를 거쳐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고 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이 돼야 대규모 이제 풍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일환으로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크게는 계획적인 풍력 발전 사업 추진과 이 전도민적인 수용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을 보면 이 계획적인 사업 추진은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도민적인 수용성 확보는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번 개선안처럼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할 경우에 이 다음 절차인 지구 지정 심의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에너지공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까지 했는데 과연 다음 절차인 이 풍력 심의에서 이게 지구 신청을 쉽게 반려할 수 있을까? 일단 그런 우려가 되고,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모를 거쳐서 에너지공사와 함께 같이 파트너로서 사업에 들어왔는데 지구 지정이 안 될 경우에 에너지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리기관의 공모라는 이 행위가 어떻게 보면 상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지정 심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뭐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개정안이 사업의 확실성을 너무 담보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고윤성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점에서 공공주도 풍력 발전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공공주도 풍력 발전은 공공에서 이 지역과 함께 이제 풍력 발전 추진을 위한 제반적인 준비를 마치고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명확히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도민적인 공공성을, 도민적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아무래도 더 잘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운영하는 것들은 공공보다 아무래도 민간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공공에서 지구 지정을 마친 뒤에 거기에 이제 공모의 기준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가 구체적인 설계와 환경영향 평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환경영향 평가의 뭐 순서나 설계 부분만 빼면 기존의 방식과 큰 틀에선 다르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기존의 이제 1.0 모델의 이런 큰 틀을 가져가면서도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기회가 뭐 주어지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선 방식이나 컨소시엄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김가람 기자님 말씀대로 공공과 민간이 잘하는 그 부분을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2.0에서도 그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담겨 있는 것이라고 평가되고요. 에너지공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고 또 사업 시행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민간이 정말 잘할 수 있는가를 관이 또 에너지공사가 잘 평가하겠다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이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절차들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저는 평가합니다. 우리 김현우 국장님 얘기를 한번 다시 더 들어보고 또 실제로 이 더 디테일한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혼자만 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강고민 죄송합니다. 강고민 소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제가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청회 자리에서도 지금 사전에 공청회 없이 이게 행정예고가 나가 보니까 그 소통에 대한 아쉬움이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뭐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변경안이 나온 상황에서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제주도의 풍력 사업에 대해서 다시 조금 한번 얘기 드리는 자리가 조금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여자 이제 바람, 돌 이런 많은 3다도로 불리던 지역이고 2008년도 5월달에 김태현 도지사가 신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종합 대책을 하나로 이제 육해상 풍력 발전소 500메가를 2020년도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5월달에 우군민도장에서 CFI 2030을 발표하면과 동시에 육해상 풍력 2.3기가와 태양광 0.1기가와트, 100메가와트를 보급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희룡 도정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공공주도의 풍력 자원 개발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보시면 이제 육해상 풍력 발전소 1.35기가를 2020년도까지 하겠다 그랬고 30년까지 2.35기가를 이제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태양광은 0.3기가와트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이 풍력발전소의 보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019년도 6월 달에 CFI 정책을 이제 약간 수정 보완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육해상 풍력발전소의 용량을 건들진 않지만 태양광은 한 1.4기가 정도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얘기 드리는 거는 조금 뭐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보급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육해상 풍력발전소에 대한 보급 목표는 항상 높게 잡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풍력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지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공공주도 개발 제도 이후에 저희가 바뀐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저희 풍력발전소의 증가는 약 40%가 이루어졌는데요. 태양광은 약 55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공공주도 자원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 제도하에 개발된 사이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 출력 제한량의 풍력발전 설비가 약 95% 정도를 출력 제한을 다 당했는데 그때 아무런 보상 없이 다 따라야 됐고 그리고 이익공유화 제도도 풍력사업자들만 내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의 17.5%를 도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더 많은 이제 보급이 되었다면 더 많은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었겠지만 이런 보급이 안 됐다는 사실이고요. 이렇듯이 이렇게 풍력 보급 정책이 제주도가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1번지라는 호칭에 맞는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해당 사업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더욱더 이제 복잡해진 인허가 진행 단계가 저희는 보이고요. 사업의 불확실성 저는 더 강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출력 제한, 이익 공유화 등 이제 제주도에서만 발생하는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공청회 때 다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여기보다 더 큰 강당에서 했고 사람이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많은 빈 곳이 보이고 그때 당시에는 육지의 사업자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감히 진짜 제가 제안컨대 위에 같은 상황들을 제주도의 사업에 메리트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주도 풍력사업이 육지의 풍력사업보다는 좋은지 혹은 뭐 지금 제주도의 태양광 사업보다는 사업성이 좋은지 이번 남은 이제 풍력종합관리계획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검토가 돼야 왜 다들 풍력사업만 지으면 다 돈 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한지 명확한지를 이제 사업의 불확실성을 조금 제주도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풍력 보급에 제일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펴온 제주도가 이제 풍력 보급이 많이 지금 지연된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갔을 때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15년 9월달 이후에 공공주도 개발이 된 다음에 어느 7년 동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고현성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기회에 얘기했다고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 이거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한 번도 이런 게 이루어지고 변경 수정 보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표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책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뭐 2, 3년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은 이거를 평가하고 이걸 수정 보완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7년 동안 보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고시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예. 부분이 아까 얘기한 이제 불확실성 얘기랑 사업자 공모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전기사업법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방식은 입지 선정하고 개발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한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방식으로 했을 때 저는 지금 에너지공사 이제 관리기관에서 이제 사업자 공모랑 이런 절차를 진행했을 때는 향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가 큰 부분이고, 왜냐면 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요 사업의 불확실성이 없거나 요 해당하는 자료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 왜 최초에 저번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대만 같은 곳에서도 처음에 각자 이제 개발하는 단계로 이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무르익었을 때 3기가 이상이 원래는 다 이제 민간 주도 개발을 하다가 향후에 계획입지 제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옥션 제도를 가려고 하면 요거를 관리하는 기관도 그만큼 더 이상의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예, 요 부분이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이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2016년도 1월 달에 선정한 게 해상풍력 3개 사이트, 그리고 육상풍력 1개 사이트, 이렇게 공모해서 이제 선정을 했죠. 그때 이제 했던 게 한동평대, 지금 아까 그 제주에너지공사 양성준 부장님이 발표한 자료에 보시면 그 한동평대하고 월정해원 이제 그리고 표선해상풍력 이렇게 3개 사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원풍력, 육상풍력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보면 그 뒤에 사업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동의를 한 상황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는 거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긴 시간을 수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거는 저희가 냉철하게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3개 사이트와 해상 3개 사이트와 육상 1개 사이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 단지가 개발된 곳이 있나요? 공모가 된 데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런 제도가 기존의 1.0 제도가 잘못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이게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부합이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박수가 나올 정도로 전반적으로 잘 훑어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에너지공사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최덕한 팀장님, 집마당에 금괴가 묻혀 있는데 그 금괴를 다른 사람이 펴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질문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금괴를 혼자 하나요? 그렇죠. 혼자 못하죠. 자, 집주인하고 그 금괴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이익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이라는 자원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갈,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세대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거죠. 그와 더불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풍력발전 사업하고 이익이 관련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있나요? 없죠? 여러 의견들,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몇몇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복잡하다, 사업성이 불분명하다 등등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전남 지역, 강원도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 풍력 발전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은 나중에 오시면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애월에서 왔습니다. 저는. 네, 오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잘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최근 뉴스에 서남해에 풍력발전단지를 세우기 위해서 풍화개축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다는 보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가 세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세웠습니까? 민간 기업들이 세웠죠? 왜 세웠겠습니까? 지금 아니 당연히 아니라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게 그러면은 에너지 공사가 다 뽑으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다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니 그 잠깐만요. 자꾸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 자, 보고 하는 거는 에너지공사 사장님 얘기 잠깐만 더 들어주세요. 조금 예, 금방 마칠 겁니다. 예. 앞에서 하신 분들의 답변이면 저리 보고 하십시오. 저희들 보고 할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질문하는 아니, 겁니까? 질문이 아니고요. 대화 예. 아니 저쪽을 보고 예, 사장님.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 왜 저쪽을 보고 의견은 하시라고? 여기까지 일점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을 보고 하세요. 예. 저기다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요. 자. 사실 우리 보고 한다는 에너지공사가 건 공공주도로 모든 풍력 작업을 다 하시면 돼요. 예, 예. 주민들이 맡게끔. 자, 오해. 왜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다 하세요 그냥. 무조건 전제 깔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는 저는 에너지공사가 전부 다 하는 거 100% 다 하는 거 찬성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자 그런 에너지공사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 그거는 예 에너지공사가 다 할 수 없죠. 왜 못합니까? 근데 왜 예. 이런 남의 집 앞마당에서 누가 훔쳐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외도를 하냐고요 지금. 자 그건 오해시고요. 예 오해시고요. 잠깐만요. 예. 그런 식으로 자 우리가 오늘 보상은 다 도둑놈들입니까 지금? 자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우리가 지금 그 실제로 재생에너지 빼고는 발전사업 허가를 전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풍력, 태양광, 특히 풍력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업 허가권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에너지 공사가 만들어지고 또 풍력을 공공주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강보민 소장님 말대로 사실 태양광 대비 풍력이 그동안 좀 많이 정체됐던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맞고 또 민간이 더 잘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점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살리자, 좋은 방안을 찾자라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의견을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에너지공사 사장님 의견 듣고 저 마이크 주시죠. 예. 아닙니다. 잠깐만 주십시오. 얘기 듣고 내가 국장님 어쨌든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주민들이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패널들 얘기 말씀을 듣고요. 충분히 알았고요. 예, 간단하게 간단히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강영신 과장님하고 고윤석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 공공주도 1.0에서 사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공공주도 1.0에서 어느 패널 분께서는
사업들이 충분히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1.0에서 고공주도 1.0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민간 사업자는 그 SPC를 구성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그게요 조례에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도로 해가지고 2011년부터 대전풍력하고 한림해상풍력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 주도로 하면서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2011년 당시에는 이 정부 정책도 미흡했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바탕이 안 돼가지고 3메가 이상급이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전 해상풍력에 그 다음에 한림해상풍력에 3메가짜리를 100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35개에서 40개를 뽑아야 됩니다.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 간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부터 8메가짜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15메가 베스타에서 15메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관 유전들이 저는 애월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 김건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민이에요. 네, 등록돼 있어요. 저는 2020년 전부터 애월에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업 일지라 하더라도 어떤 거냐면 국책 사업 그리고 내지는 공공 사업일 경우에도 해당 주민의 동의를 꼭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죠? 사실 제2공항도 그랬고요. 해군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번에 이게 보면은 컨소시엄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이게 지금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강제성이 과장님하고 고윤성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요지가 그 컨소시엄 그 계획서 제출에 컨소시엄이 의무냐 아니냐 그것만 예, 강제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도 개선이 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조례상 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입법화하게 되면 그때는 근거를 갖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사전에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대답은 여기서 뭐 컨소시엄 오케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게 지금 확정안이 아니고요. 또 에너지공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런 점도 모든 풍력 사업에 지금 현재 조례는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자 유일한 사업 시행자인 셈이죠 사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아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또 뭐 확인해서 그걸 또 그냥 기정사실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김종국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번 토론회 진행이 정말 부담이고요. 뭘 하자는 걸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토론도 안 끝났는데 막 좌중에서 질문이 오고 가고 의견이 오고 가고 아니 무슨 정리된 토론이 된 다음에 무슨 좌중에 질문을 받든 뭘 하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예.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요약을 하면 그 에너지공사가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제가 강조하신 사항으로 들렸고요. 그 얘기를 다시 드릴 건데 또 하나가 복잡하다. 이게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장님 의사진행만 좀만 드려도 될까요? 그 저희 토론자들 한 차례씩 또 그런 거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일괄적으로 주시면 지금 한 30분 남았으니까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주신다고 하니까 얘기할 건데 이게 우리가 좀 이게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기존 제도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거니까요.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민간 사업자 공모 받아서 진행하는 절차예요. 현재 제도가요. 민간 사업자 배제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사 단독으로 사업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다고요. 거기에 에너지공사가 일부 지분을 참여할 뿐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 토론 자체가 마치 에너지공사가 모든 걸 다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고요. 기존에 있는 제도도 이미 참여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도 나왔을 때 환경단체나 에너지단체가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에너지공사가 애쓰게 해가지고 지구지정까지 다 해놨는데
그럼 에너지공사 단독으로 하면 되지. 왜 뭐하러 민간 저기 사업자 참여시키냐고. 이게 무슨 공공주도냐고. 그때 나왔던 얘기도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하나도 모르면서 뭔 얘기하는 EPC하고 SPC는 성격이 달라요. 아니 성격이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국장님 됐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예, 서로 이해와 오해가 있습니다. 예, 그 이해와 오해는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또 다시 이제 더 깊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 사실은 오늘 그 꼭 필요한 아까 고윤석 관장님 몇 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공통 목표는 같습니다. 예, 제주도의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이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이 지구지정이라든가 풍력사업 개발하면서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을 이 2.0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우리 도가 마련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세세하게 절차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영도 국장님하고 또 이제 우리 에어레에서 오신 분하고 사실은 이 풍력 사업이 5천억, 6천억, 특히 해상풍력단지들은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에너지공사가 독점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에너지공사는 지분 참여나 또는 개별 사업 당연히 하겠죠. 관리기관으로서 특히 우리 공공주도의 핵이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그 지구지정이나 발굴에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우리가 행여나 이런 공공자원의 사유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세부 절차가 마련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도가 언제 의견 안 듣고 그냥 뭐 처리하겠습니까? 사회자님이 너무 이거를 홍보하시네요. 아니 저는 전례법에서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디 기업도 아니고요. 제가 우리 김정동 국장님만큼 또 우리 강보민 소장님만큼 이 사업을 오랫동안 관여해 왔고. 아니 자장이면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왜 정리를 하고 대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하고 묻든지 모든 의견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해서 아까 우리 공사 사장님이나 뒤에 관중석에 계신 분을 제가 질문을 들어보게요. 한번 아까 두 분 중에 마이크 한번 좀 잡아주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뭐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짚지 못한 게 무엇인가? 자 잠깐만요. 자 오늘 이 자리는 뭘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짚어야 될 것. 아니 저는 여기 알고 온 게 아닌데 어쩌다 여기 볼일 보러 왔다가 이 내용에서 들어왔어요. 듣고 갈라 그랬어요. 그런데 토론하시려고 오신 분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 도나 에너지공사나 무슨 대변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저 뒤에 공공의 바람을 정의롭게 나누고 상생은 공공이 뭐가 공공인데요? 정의 기준이 뭡니까? 상생은 또 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사부터 이거 그냥 길면 5분이고 짧게는 3분 할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도연홍에 제주도연홍에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왜 제가 관심 있게 들어왔냐면 우리 집에 여기 풍력발전 관련이 돼 있어요. 첫째 서운한 거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신재생 에너지도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재생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된다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그걸 생각할 때 생존권이나 원자력이나 다른 거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피해를 보니까 그걸 대책안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을 예를 들게요. 우리 집이 어쩌다 보면 보르마 풍력발전에 제일 근접해 있어. 처음에 안이 나왔을 때 317m 나왔어요. 근데 그 크기가 날개를 펴면
약 170m예요. 근데 그 전에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해상폭력 김양에 날개 부러진 거 아시죠? 그 어디까지 날아갔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책자 보고 기가 차갖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제 개인 의견은 안 할 겁니다. 뒤에 무슨 법적 조항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 당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몰랐고 저같이 일반 사람 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제주에 무슨 시행령에 경계선에서 300m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안 실렸어요. 두 번째, 우리 집은 직선거리로 처음에 초안이 LG공 사장님 아실 겁니다. 300 몇 m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내가 그 조항 들고 쫓아갔어요. 이거 아시냐고. 안 돼요. 그래도 막 진행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토론회를 그러길래 정말 토론회를 해서 뭐가 이게 이루어지나 보다. 저는 제발 있잖아요. 진짜 그 뭐 아까 뭐 재생에너지 그런 발전을 하지 마요. 그거 갖고 또 다른 생존권 박탈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나 이거는 이제 1분, 정리 30초, 해주세요. 30초. 예. LG 공사님 그러지 바람 같이 쓰자고. 정말 좋아요. 나 진짜 그 LG 공사 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집 앞에 내 땅이 있어. 나 공무원사에 마을에서 다 투자할 거야. 170m 기둥 세워올 거야. 하겠냐고. 안 할 겁니다, 본인도. 이게 무슨 개같은 아까 누가 또 뭐 공정 절차를 했다 그러네요. 우리 그 마을의 사람들께서 할머니 그래갖고 사람이 안 와. 의회에서 갔대요. 어디로 갔다 갔습니까? 저 뒤에 사진 찍고 갔대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공공 절차를 밟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토론을 제대로 해주세요. 토론을. 예. 그 정리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게 해줘요. 토론하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예, 마이크 한 번만 더 주세요. 이거 반대합니까? 요점만 예. 네. 너무 짧은데. 저는 좀 이 토론이 더 몇 차례 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내놓은 정책이 좀 더 사업적인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많은 사업자들이 좀 더 이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데 더 좀 강점을 두고 또 중점을 두고 나온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수정안 같은 경우 봐도 저는 되게 책임도 되게 모호하고 공공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그리고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되게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이 풍력 발전을 대규모로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것이 지금 아주 절실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력 제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봤는데 제주도에 때 LNG 복합발전소 300메가짜리를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에너지 남아돌아서 출력 제한되고 하는 와중에 이런 것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와중에 대규모 풍력 발전 투자도에 그렇게 벌써 막 온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인가 조금 더 제주도 에너지 정책들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대규모 풍력 발전들이 민간 기업들한테 이렇게 좀 더 어떤 유인책들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아까 1차 계획 하에서 미비했던 점들은 무엇인지 왜 사업성들이라든가 아니면 풍력발전 확대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좀 더 평가와 도민사회에서 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시급하게 이 고시안들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 논의들이 확대되면서 제주도의 공공성을 가져가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들 그리고 지금까지 에너지 공사가 그걸 하지 못했던 점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서쪽의 끝에 있는 한경면 금등리 이장입니다. 오늘 제가 와서 방청에서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에너지 공사에서가 거의 그래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뭐 지분을 참여한다든지. 근데 제가 아까 고윤성 과장님께서 뭐 7년 동안에 에너지 공사가 일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상풍력 발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주도에 처음으로 세운 탐라 해상풍력 발전입니다. 제가 이것을 주도하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세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신재생 에너지에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찾아와 주지도 않고 약속했던 것들을 깨뜨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희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주민들이 그것을 다 맡아서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도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에너지공사에다 눈을 두드리도 않았으니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냐면요. 지구 지정 신청할 때 그때도 에너지공사는 한번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런 것조차도 주민이 했어요. 주민이 제가 가서 발표하고 다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신재생 에너지한테 어떻게 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뭐 다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많은 것을 주면서까지 이걸 신재생 에너지가 맡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로 육지에서 우리 마을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공했다라고. 맞아요. 성공했습니다.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마을이든지 반대했던 일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마을이 그만큼 윤택해지니까 각 마을에서도 세우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고 주민들이 거의 90%가 찬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맨날 싸우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이 안 되고 왜 진행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그 공공에 관한 정의로 이런 것들은 조금 직전에 하고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찾아오면 그래 이거 한번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토론회만 해도 오늘도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그렇게 해야 토론회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주면서 이게 좋지 않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 도움을 청할 때도 한번 못 오는 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주냐고요.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느 예. 안 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마을에서 오신 건가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애월리에서 왔습니다. 애월은 하고 같은 의견이 있는 건 의견 아니겠습니까? 다릅니까? 예. 사람마다 다른데 예.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해주시죠. 그 애월리에 예. 우리 알고 계시죠? LNG가 들어와서 예. 한다는 것을 그 LNG 할 때부터 저는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LNG 그 설치할 때부터 우리 리민들이 전혀 소식을 몰랐어요. 모르고 좋은 점 나쁜 점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에너지 공사 자체에서도. 그래서 다 좋은 거다. 우리는 에너지 공사 자체를 믿었습니다. 믿어가지고 다 좋은 거라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애월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애월 150가구 돈을 냈고 고내리는 70가구에서 돈을 안 냈어요. 그거 했기 때문에 제가 2년 반 동안 도하고 에너지 공사하고 싸워서 우리도 이제 무료로 하긴 했는데 그때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다 무료로 태양광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때 너무 무지해가지고 태양광이 좋은 건지 LNG가 좋은 건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 전체 도민 전체가 이익을 보는 거를 우리 리가 손해를 보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탱크를 처음에 하나만 하다가 이제 2개 왔습니다. 그다음 또 2개를 더 한다는 말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반면에 이 풍력이 들어온다고 해요. 우리 지금 도에서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리장님 각하 모든 그 개발위원들이 공청회 3번을 했습니다. 애월리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좋은 점은 아까처럼 다들 의당이 하는 거, 의당이 좋은 점.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모든 거에는 좋은 건가 나쁜 점, 장단점이 있는데 왜 단점을 얘기를 안 하십니까? 단점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알고 제가 깊이 생각을 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했는데도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는 분 한 번도 안 계세요. 지금 아까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조직이 뭐 어쩌고 뭐 이런 걸 우리 모릅니다. 리민으로서 좋은 점 나쁜 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틀림없이 이거에도 환경이나 이런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 하나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리민들이 뭘 판단하고 뭘 하겠습니까? LNG만 지금 안고 살아도 제주 도민을 이야기해서 사는 건데 풍력까지 온다면 그게 과연 아무런 혜택이 저기 뭐가 없을까요? 해독이 없을까요? 돈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제주 도민을 위해서 그 LNG가 왔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보존하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는 많은 풍력단지니까 또 에너지공사와 도가 그 정확하게 장단점을 알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혹시나 저는 얘기를 듣는 중에 있는데요. 그 아까 LNG 발전을 말씀하셨지만 애월에 있는 LNG 기지는 저희 에너지공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건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요. 아마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중부발전 쪽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저희 에너지공사하고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예. 그 구현석 과장님 하신 말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 아니 하실 말씀 시간이 15분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회를 드리면 짧게라도 이렇게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저기 선생님 얘기하신 애월에 한국가스공사 아까 에너지공사는 조금 오해십니다. 어쨌든 그 이제 이 얘기가 그런 지점에서처럼 지금 사실 지난 수요조사 겸 이렇게 그 고시안이 올라갔을 때 정말 여러 마을에 수요가 있으시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 애월에도 공사 주도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하시는 의견도 저기 플로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제 공사가 하느냐 마느냐의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어느 지점들의 수요들이 다 있는 것들에 대한 관리 차원의 역할이 정말 이제 제주도에는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모자랄지언정 그런 도민분들의 그런 지점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몇 시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저 오랜만에 이렇게 이상한 토론이 처음 오랜만인 것 같고요. 그게 원인이 저는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이 자장님의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논의가 아주 사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유감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신 대부분 제가 볼 때 한 분 말고는 다 이렇게 제 말씀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토론이면 굳이 또 비행기 타고 CO2 배출하면서 여기까지 또 올 거냐라는 생각하면 저는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토론이라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민간 공군 역할이 각자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같이 협력해야겠죠. 그런데 좋은 말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CF와 2030의 목표는 사실 다 포기한 걸로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이루어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도 21.5%로 낮춰놨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운시켰죠.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공공 기본적으로 높으신 양반들이 정책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전하겠죠. 앞으로 기후위기 더 심각해질 것이고 에너지 전환 목표 같은 것들 자유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도 지키는 게 매우 맞지요. 근데 목표는 수립하고 지키지 못한 이유 같은 게 있을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공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말이 좋아서 모든 사람 책임자가 하겠지만 그렇게 나머지 책임 안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약 걸고 선출직으로 나서는 거고 공공기관에 도청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또 물론 우리도 실천해야겠지만 각자 도민 입장에서도 그런데 2030년이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풍력 중심으로 한 풍력 어떤 발전 목표 같은 용량 목표 같은 게 있긴 한데 또 못 지켜졌다 할 경우 그럼 누구 탓을 해야 되죠? 지금은 은연중에 제주 에너지공사를 탓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30년 되면 요 고시가 통과되면 민간 사업자가 잘못해서 그렇게 탓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의 역할이 있는 거고 기업
기업도 공기업이 있고 지방 공기업이 있고 민간 기업도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적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공공과 민간 각각 역할이 있다. 이거 보면 최대한 어떻게 보면 거칠게 표현하면 민영과 가려다가 다시 이런저런 비판이 있으니까 어정쩡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안들이 이런 것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력 말고도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에너지원들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냉정히 보고 그 다음에 저란이 10년, 15년, 20년 걸릴 겁니다. 과정에서 어떤 것이 문제다. 원칙은 있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 이게 여기 나오는 공공, 그 다음에 상생, 정의 이런 개념들이 다 있는 거죠. 이건 원칙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30년까지라든지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순환 이것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제주가 또 다른 데 감당할 몫인 거죠. 이것을 민주적으로 개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춤되는 것들이 이 방식들이 맞겠냐, 이 프로세스가 맞겠냐라는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거죠. 정리할 건데요. 사장님 말씀하고 비하면 세 번에 피잖아요. 이게 지금 본부장님 정도 됐으면 사회생활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말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 판단을 아니 당신 뭐합니까? 진짜 웃기네. 여태까지 자기 중심의 그 주관적 의견 다 제시해놓고 자랑 판단? 지금 저기 뭐야 당신 판사입니까? 아 그럼 추상적인 단어 아닙니까? 추상적인 단어, 실질적인 아줌마 자 퇴장하겠습니다. 지금 토를 사회라는 겁니까? 지금 다른 사람 짓는데 저거라는 이렇게 교통도 문제 교통도 이렇게 운영되어 있는 거 사장이 맡기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컨트롤 해야죠. 예, 자장으로서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가. 혼자 말만 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 자, 예, 저 김정국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끝내시죠. 이게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뭐 자장이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사실 지금 공공주도의 풍력 개발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해보자고 우리가 2.0 또 사실 에너지공사가 그동안 잘 이끌어왔지만 개선점을 여기에 반영해서 도가 계획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을 구체화하거나 또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뭐 지금 우리가 CFR 2030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추상적인 말이다라는 겁니다. 제 뜻은. 그리고 복잡해졌다. 뭐 두 분이 사실 복잡해졌다. 잠시만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의견이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체화했다 이런 얘기를. 예. 회의를 진행하신 좌장님하고 토론자님 그리고 우리 관총대에 계신 분들이 좀 감정들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 오늘 토론회는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활하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마치는 걸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이가 여기 강청객 의견 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의견들이 말고 또 이제 별도의 의견들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결정하는 것보다 의견을 듣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예, 의견을 자유롭게 오늘 못하신 분들은 도에다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